예,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봉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영입니다. 예, 한 3주 만에 4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광영 효과가 얼마 안 가네요. 다 없어질 것 같다는 효과가 없었던 걸로. 분명히 저번 주에 한 명도 없어질 것 같다고 예언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촬영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죠. 네, 요즘 이슈의 중심에 있지만 이슈가 확 떴다가 확 또 쪼그라들었다가 또 확 생겼다가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내지는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좀 이슈가 어때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흔히들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일단 그 정식 영문 명칭으로는 크립토커런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일단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예, 일단 명칭을 통일하는 걸로 하고 뭐 제일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뭐 비트코인이 네. 제일 유명하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너무 널뛰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널뛰기가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진짜. 좀 어렵구나 좀 하면 그 사람들의 생과 사를 오가게 할 정도의 자칫 한강하시는 분들 꽤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최근 이게 올해 중순쯤부터 좀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최근 한 달쯤 새에 1,000만 원을 넘고 한때 2천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다가 1,490만 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뭐 1,880만 원대 정도에 맴돌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송이 실제 나갈 때는 이게 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 3천이 그럼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변동폭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도 좀 참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참여하신 옆에 분이 계신 분이- 예,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뭐가 좀 나오나요? 아, 어쩐지 얼마 전부터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제 전혀 옆에 그러지 계신 않았어요. 분이 얼마를 투자했더라? 전혀 그렇지 않았고 담배 타임 때 모든 주제가 이제 그 암호화폐 그렇다고 얘기가.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200, 300만 원 정도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 제가 여튼 제가 경험해봤는데 저는 소액으로 들어갔거든요. 소액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널뛰는 수준이 이게 예상 불허. 예. 주식 같으면은 이 뭐 그렇죠. 사이드 브레이크라도 걸어주죠. 주식 같으면 적어도 상한가가 예,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보호 장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일단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예.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런 분석이라도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보이지 거의 않아요, 아무것도.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마치 대동강문을 그냥 물을 파는 주식이 것처럼. 넘는 거 팔고 있고 근데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라고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근데 주식이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주식도 원래는 상한가가 15%까지였잖아요. 근데 30%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이게 너무 이제 투기판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크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너무 이건 주식과 비교할 수 없는 투기판으로 진짜 그렇죠. 뭔가 실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금융 거래 정보, 네. 예, 가상의 금융 거래 정보는 있는데 실물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뜬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광풍은 안 그렇죠. 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 가격이 좀 유지가 돼서 이렇게 평탄하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미친 듯이 점프를 그렇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쑥날쑥하고 이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예,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비트코인이 원래 한 종류가 있다가 올해 8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게 뭐 엄연하게 이쪽 업계에서는 하드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포크를 진행해서 하나의 비트코인이 기존 비트코인과 새로운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가 되면서 네. 그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예, 지금은 다시 조금 가격이 안정화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투자 가능성에 대한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게 결국은 점점 이렇게 투기 양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돈 내고 돈 먹기가 되니까 네.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갑자기 가치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면 더 비싸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비트코인 말고도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죠. 예전에는 저희 그냥 그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뭐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골드 이렇게 파생된 것도 있고 그 비트코인 이후에 나왔던 이더리움도 하드포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뭐 리플 뭐 수백 종에 달하거든요, 현재. 어마어마해요. 네네. 종류가 한 천여 개? 대충 그렇게 좀 통계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개수가 많은데도 이 비트코인 하나에만 몰리다 보니까 더 광풍이 거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가설로 이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굉장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의 그 거대한 자본이 아직 그 규제에 취약한 우리나라에 좀 몰려서 그런 광풍이 일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가장 지금 그 암호화폐 투자력이 가장 뜨겁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는 나라 순위가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얼마 전에 정식 이렇게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했어요. 일단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주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는 중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아직 정부에서 그렇죠. 미국도 선물로 인정을 했고 인정을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죠.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규제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건지 현재 전 세계 그 암호화폐 거래량의 거의 한 20%가 한국에 집중돼 있다고 하니까 한화로 거래가 된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투기꾼들이 몰렸다라고 봐도 되는 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게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데 이게 내로남불.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광풍이 불다 보니까 그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솔직히 뭐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안 해봐요. 이런 걸 좀 해봐야지. 새로운 기술인데 사실 기술적으로 되게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기반의 뭔가가 나와서 우리가 선도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통신기술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암호화폐 기술이라든지 그 암호화폐의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네. 기술이라고 하죠. 그 분산원장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개발한 것은 외국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IT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현재 근데 어쨌거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체인과 뭐 이런 암호화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화됐다라고도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도를 떠나서. 그 세계를 이끄는 그런 그렇죠.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마냥 지금 정부에서 너무 이게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규제를 규제 하네 마네 일반으로 갈 얘기가 것 같은 있는데 얘기- 이걸 얘기가 마냥 있는데. 규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뭐 이런 또 가치관의 충돌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다들 조만간에 뭐 한강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일단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는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 그 이제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 상품도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도권 금융사가 거래를 하거나 하는 걸 투자하는 걸 막거는 절대로 막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 은행들에서는 그래서 그 가상 계좌를 지금 차단하고 있기도 하고. 거래소에도 조건을 많이 걸었더라고요. 네네. 이게 정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식처럼 정식 그 정부에서 인정한 금융 상품이 되면 그런 뭐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거래소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또 이제 투자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건데, 현재로서는 그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래소들도 어떻게 보면 뭐 일전에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고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나 뭐 이런 사회 그 감시적인 측면에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우려는 있지만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정부 기조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기조로 거의 돌아서서
아무래도 지금 그 시장 가격이 안정화된 이유가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안정화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그 투기라고 할 지언정 정말로 이게 너무 아주 판이 커지면 사실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화폐라는 게 결국은 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내가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뭐 그쪽에서 물건을 받고 그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그 세종대왕님이 그려진 종이는 10,000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가능한 게 그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가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들쑥날쑥. 그렇죠. 하루에 100원이던 게 내일은 뭐 500원이 되고 그렇죠. 또 다음 날은 뭐 나는 이 사람 거니까.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한테 500원이라고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일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100원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 물론 반대로 5,000원이 될 수도 물론 있고. 실물 화폐도 그 가치가 고정된 건 아니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뭐 물가라는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따라서 한데.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 낙폭이 그렇죠, 낙폭이나 크지가 등낙폭이 않잖아요. 그렇게 크진 그렇죠. 않은데 비트코인은 어제 오늘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뭐 지금 주식 그게 문제가 선물 되는 거래처럼 거죠. 뭐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면 정부가 잘못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그렇죠. 해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또 개미들 입장에서 약간 달라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열심히 일해서 뭘 준비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한 방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들 로또만 바라고 살듯이 비트코인은 어찌 보면 새로운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뭐 저희 원래 그 얘기해야 되는 주제랑은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실제로 참 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그만큼 살기가 현실이 팍팍해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하고 뭐 이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이 암호화폐가 그렇죠.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뭔가 그 통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무한정 풀어버리면 사실 그 가치관도 계속 흔들리게 되고 뭐 혼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역할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게 해요. 참 그 상충되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암호화폐의 개념 자체는 아무튼 모두를 오늘 오픈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개방된 환경에서 구성원들이 이렇게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어떤 그런 걸 벗어나겠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 전통적인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그런데 네. 근데 투기가 아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또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또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시각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화폐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투기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건데 저 이제 다른 좀 예를 들면은 이제 스포츠 토토나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스포츠 토토나 아니면 뭐 경마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국가가 최대한 규제 하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사설 도박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토라는 그 스포츠 토토는 한 곳에만 딱 배팅을 하도록 규제돼 있고 경마 뭐 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로또도 지금 농협이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거의 독점 체제로 운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생각했을 때 이게 투기나 뭐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도 저는 그렇게 좀 규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하게 비트코인을 제도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아직 뭐 구체적 아까 뭐 중국의 사례라든지 뭔가 최근에 이제 ICO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공개 사례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존 기업 공개 IPO랑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자한테 제공한다라는 점이 다른 건데 이걸 악용해서 일부 이제 좀 뭐 다단계라든지 사기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가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주목받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냥 규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규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기술이라면 이제 블록체인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치나 이런 금융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하나의 어떤 형태죠.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규제하는 거에는 저는 맞다고 봐요. 정부의 형태가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 기술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중적으로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못하게 금지해놨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만큼 사행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비트코인과 이런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좀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개미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뭐 크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실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부 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주식은 잘 안 해서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소수의 대박난 투자자들과 다수의 이제 쪽박찬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다수죠. 다수. 이런 그 투기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아까 강현 기자 말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가장 그 선도하는 기술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기회는 기회로 잘 살리고 이 위험 요소가 되는 리스크는 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 말에 동감하고요. 어찌 됐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뭐 사행성이 있지만 또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나름 또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도 좀 잘 봐서 그 제대로 어찌 됐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여튼 뭐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도 시장에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춥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손실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막대 먹은 산업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